이번 주에 기어이 주가지수 1400선을 봤네요. 지금 좀 반등해서 1500 좀 넘었지만 엄청난 한 주였습니다. 하락 속도와 폭이 약간 비현실적이라 나중엔 아무 느낌이 없더라고요. 주중에 중요한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저는 외환시장이랑 채권시장 쪽 뉴스를 주로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뉴스나 포스팅, 유튜브 영상, 리포트 이런 것들이 워낙 많고 간간히 제가 게시판을 통해 공유해 드리니까 저는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할 거는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기사들 찾아보고 또 투자 레전드들은 어떤 의견인지 찾아보다가 하워드 막스 인터뷰 몇 개를 보게 됐어요. 지금 우리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워드 막스가 인터뷰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뷰 내용을 오늘 이야기 드리려고 하고요. 더불어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너무 기본적인 것이라서 제가 영상에서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것도 후반부에 연결해서 이야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하워드 막스 다들 아시죠? 오크트리 캐피탈 설립자이자 레전드 중에 레전드죠. 제가 해외 투자자 중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이 사람의 메모는 항상 찾아봐요. 오크트리 캐피탈 홈페이지 보면 메모가 올라오고 바로 직전 메모는 제가 발번역이긴 하지만 번역해서 요약 정도로만 게시판에 올렸었죠. 하워드 막스는 이 시국에 도대체 뭐를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는.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당부 말씀을 짧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장이 무너지고 워낙 예민한 시기라 그런지 몰라도 투자를 하면서 누구에게 의존하려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의 모든 영상에 매번 말하지만 투자는 결국에 혼자 하게 되거든요. 모든 결정과 결정에 대한 모든 결과, 말 그대로 득과 실도 혼자서 누리게 되잖아요. 결국 다 혼자예요. 제가 여기서 유튜브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투자자들과 교류도 약간 하고 있어도 저도 결국 투자할 때는 혼자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아무 필터링 없이 누가 무슨 말 하고 누가 이런 말 하니까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각자의 틀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투자자가 됐든 트레이더가 됐든 자기 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유튜버나 블로거나 전문가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 하고 그 틀 안에서 기업을 분석하고 투자를 진행하고 결국 그 틀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하거든요. 제가 매 영상에서 균형 잡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맹목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은 제 투자에 대한 저의 방향성과 저의 철학을 담고 공유하는 것이지 나만 따라오라는 식의 영상은 당연히 아니에요. 급한 마음에 뭐라도 붙잡고 싶고 누구에게 의지하고 싶고 누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은 당연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급하고 그 정도로 불안하고 그 정도로 기준이 없다면 투자를 하기보다는 예금을 하는 게 좋겠죠. 아무튼 제 영상은 또 한 번 이야기 드리지만 투자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다른 것들도 보시고 균형 있는 결정과 기준 삼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이래저래 말을 하는 것보다 하워드 막스는 도대체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투자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인터뷰 내용을 제가 바로 요약을 해볼게요. 제가 먼저 들은 인터뷰는 미국 시장이 아직 덜 무너졌을 때 3월 6일자인가요? 3월 6일자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여기 굉장히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도입부에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앞으로 일어날 일은 전혀 모르지만 투자자들에게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아주 간단한 일종의 체계가,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만약 내가 이 사태가 진정될 것이라 생각하면 사야 되고 반대로 사태가 확산돼서 피해가 커진다고 생각하면 팔아야 하는 정도로 간단한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하워드 막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트레이딩 멘탈리티다. 그것은 다음 주나 다음 달에 일어날 일을 추측해서 사고 파는 것이다.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인베스터다. 그리고 인베스터가 하는 일은 주어진 자산 가격에 대해서 지금 가격과 장기적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다.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했고 경제는 한동안 나쁜 모습을 보일 거지만 회복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하워드 막스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장이 어떤지 말하고 판단하기 앞서서 투자를 할 때 트레이딩 멘탈리티를 근간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업을 사는 인베스터로서 투자를 하는 사람인지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트레이더가 우월하다, 인베스터가 우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어떤 기준과 어떤 철학과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 그 아이덴티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 내가 트레이더라면 시시각각으로 쏟아지는 정보들을 취합해서 방향성을 알아야 하겠죠. 트레이딩을 해야 되니까요. 반대로 인베스터라면 하워드 막스의 그 말처럼
지금 자산에서 주어진 가격과 롱텀 밸류를 비교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정신줄을 놔버리게 되는데요. 근데 이럴 때는 굉장히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좋은 주식. 그러니까 사업이 전혀 무너지지 않았고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물건을 만들면서 현금도 많이 창출해내는데 주주에게 환원도 해주고, 시장이 폭락하니까 다른 것들과 함께 줄창 떨어진 주식이 있다면 지금 그 가격과 롱텀 밸류를 비교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는 아니지만 막스가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장 참여자들이 극단적으로 리스크를 회피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역설적이게도 그 자산에서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는 극도로 낮아지게 된다. 반대로 시장 참여자들이 극단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 자산 가격에서는 리스크가 극단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만약 내가 인베스터라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터뷰를 하다가 질문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투자자는 모두 더 싸게 사길 원한다. 당신은 만약 지금 주식이 싸다고 생각하면 바닥을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냐? 라고 물어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모두 원하는 것이 바닥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막스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아주 쉽다. 바닥은 바로 주식이 반등하기 시작한 바로 전날이다 라고 얘기해요. 결국 아무도 바닥을 모른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당신은 언제가 바닥인지 결코 알 수 없다. 그런데 당신이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만약 주가가 싸졌다면 조금 더 사고, 더 싸졌다면 또 조금 사면 된다. 긴장을 계속하면서 당신의 평가가 맞는 한 계속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너무 맞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공포라는 감정을 제거하고 보면 결국 이게 합리적이라는 이야기죠. 바닥은 아무도 몰라요. 대신 지금 주가가 싸다는 것은 알죠. 분명히 경제는 훼손되고 일정 기간 좋지 않을 것이지만 돌아오겠죠. 이렇게 영원히 격리되면서 경제는 일방적으로 나빠지기만,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거든요. 하워드 막스는 무조건 속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질문자가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아주 우리가 묻고 싶은 이야기만 물어보는데요. 그러면 오크트리 캐피탈은 지금 떨어지는 칼을 잡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막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Well, we are certainly buying. Yes. 그리고 바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 당신이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투자자라면 당신은 반드시, 여기서 must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반드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더 어그레시브 해야 한다. 나는 지금이 바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은 확실히 분할 매수, 약간의 분할 매수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하워드 막스는 투자자로서 지금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인터뷰에서는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3월 17일인가 CNBC와의 인터뷰, 전화 인터뷰였어요. 이날은 미국 주식시장이 12%가 빠져서 붕괴된 날인데요. 붕괴된 그 시장 차트를 배경으로 보여주면서 인터뷰를 해요. 막스는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투자자들은 지금 나쁜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가격을 준 것이다. 약간 의역하자면 나쁜 시나리오가 현실화된 것으로 보고 주식을 투매한 것이라 생각한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는 이게 현실보다 나쁜 것이라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 사태가 경제와 시장에 미치는 궁극적인 영향을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은 고점에서 30% 정도 하락했고 이전 고점도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나는 하워드 막스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미친 고점이라고 보이진 않았다. 지금 밸류에 일정 현금을 투입해 매수를 하는 것이 비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다고 할 수 없다. 물론 지금 바닥이라고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몰빵하는 것은 당연히 좋지 않다. 지금은 매수를 시작하기에 괜찮은 밸류라고 생각을 한다. 역사적으로 끔찍했던 거품이 꺼질 때 주식시장이 50% 정도 내려갔다면 지금 30% 빠진 것은 지금 하락장이 그때 붕괴와 같다면 하락장이 60%쯤 와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매수를 시작하는 것은 논리적이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앞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랑 크게 다르지 않죠. 근데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즈니스에는 쉬운 답은 없다. 확실한 것은 없고 마법의 비밀 소스 같은 것도 없다.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에 나타난 밸류를 살 것인지 아니면 현금을 보유할 것인지이고 둘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법은 없다. 여기서 쉬운 답과 확실한 것은 없다고 하워드 막스가 얘기합니다. 맞아요. 역사적으로 매수할 만한 아주 매력적인 가격이 왔을 때 투자자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면서 안심하면서 미래를 확신하면서 살 수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가격과 롱텀 밸류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면 필연적으로 괴리가 발생할 만한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워드 막스의 말도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에는 쉬운 답은 없고 확실한 것도 없지만 지금 괴리가 발생했다면, 그리고 내가 다음 주나 다음 달 시장의 방향성을 추측하는 트레이더가 아닌 인베스터라면
지금은 긴장하고 더 어그레시브해져야 할 때라고 하워드 막스는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주의해야 하는 것이, 하워드 막스가 이야기한 지금 가격과 장기 밸류 사이에 괴리가 있어서 매수하는 것이 비논리적이지 않다는 말은 지금 바닥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워드 막스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닥인지는 전혀 모르지만 시장 방향이 아닌 위치를 고려하면 지금은 위험보다는 기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바닥이었으면 좋겠죠. 저도 좋겠습니다. 그만 떨어졌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들으려고 하는 심리는 알지만, 지금이 바닥이란 얘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매번 하는 이야기고 지금 또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만약 인베스터라면 오늘 오르고 내일 내리고 이런 방향성이 아니고 롱텀 밸류를 봐야 한다. 그리고 지금 위치는 어디인가 라고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워드 막스가 인터뷰에서 긴장해라, keep your nerve라는 말을 하거든요. 지금 멘붕 온 사람들 많을 텐데 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워드 막스의 말처럼 긴장하고 어그레시브해지려면 정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거든요. 제가 서두에 너무 기본적이라서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한 것이 있는데, 지금 긴장하고 어그레시브하게 포지션을 취하려면 이걸 지켜야 해요. 뭐냐면,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돈이 뒤가 막힌 돈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뒤가 막힌 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써야만 되는 돈이에요. 아니면 기간이 한정된 돈이에요. 요즘 저한테 신세한탄? 아니면 어떻게 하냐고 하소연하는 편지나 쪽지, 블로그, 비밀 댓글들이 정말 엄청 많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전부 뒤가 막힌 돈으로 투자하신 분들이에요. 직장인이시면 블라인드 앱에 재테크 게시판 한번 가보세요. 뒤가 막힌 돈으로 투자했다가 말아먹은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결혼 자금인데 이번에 50% 날렸다. 결혼 어떻게 하냐. 전세 자금, 학원비, 집값, 잔금, 임대료, 직원 월급 줄 거, 이런 뒤가 막힌 돈으로 투자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주식담보대출이나 신용 매수도 대표적으로 뒤가 막힌 자금이죠. 이거 지금 제가 띄워드리는 그림 보이시죠? 이 그래프 보면 신용 썼다가 털려나가는 사람들이 보이실 거예요. 신용 잔고 줄어드는 게 전부 시장에서 깡통차고 퇴출되는 사람들 그래프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왜 뒤가 막힌 자금으로 투자하면 안 되냐면, 사람이 급해지기 때문이에요. 뒤가 막힌 자금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오만한 행동입니다. 앞으로 한정된 시간 안에 시장의 방향성을 맞추고 그 안에서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3중 제약 조건을 모두 내가 예측할 수 있다는 가정에 깔린 투자거든요. 엄청나게 오만하죠.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깨져도 망가지게 되고요. 현금만 가지고 뒤가 열린 돈으로 투자한 사람은 시장에 문제가 생겨도 기다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뒤가 막힌 사람은 기다릴 수가 없죠. 시간이 내 편이 아닙니다. 당연히 급해져요. 저한테 사연 보낸 사람들 상당수는 폭락이 오니까 불안해서 손절했다가 다음날 장중에 반등 주면 급해서 다시 사고, 다시 폭락하니까 다시 팔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계좌가 녹아버린 사람들이거든요. 이거 진짜 몇 번만 왔다 갔다 하면 손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반복하냐면 급해서 그래요. 정해진 시간까지 내가 맞춰놔야 하는 금액이 있는데 마이너스가 심하니까 한 방에 벌충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 방법은 자연스럽게 마켓 타이밍을 맞춰서 방향성을 맞춰서 돈을 크게 버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마켓 타이밍에 노력한다고 맞춰지나요? 안 되죠.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라 말씀을 안 드렸는데 편지 오는 것들 보고 저는 조금 섬뜩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투자 마인드의 기본에는 자금 운용 마인드가 당연히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뒤가 막힌 돈으로 투자하면 무조건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황금비가 내리고 있다고 하죠. 기회가 많아서. 금덩이에 맞아서 죽는 시장이라고 하는데, 매수하든 홀딩하든 매도하든 다 각자 기준에 맞춰서 기준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들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